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증권가에선 2,800을 넘어서 3,000선 돌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하반기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백진수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근거로 보는 게 하반기에는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호조세를 좀 보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S&P 500 대비해서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워낙에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수가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우리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으려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가 주면 3,000포인트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3,000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지원 대표님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시나요? 네, 뭐 비슷하게 일단은 좋게 보는 것 같은데, 하반기까지 전체를 다 보자면 그때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름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00포인트가 너무 가까워서 굳이 뭐 3,000 코앞에 있는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0 넘어서까지 좀 볼 수 네, 있다고 일단은 보시는 3,000 거예요? 되는 거 보고 그 다음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우리나 미국 증시나 상반기에 상승률이 좋았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3분기가 되면서 꺾이는 경향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반도체가 이제 특히 이제 워낙 좋았으니까 혹시 그러지 않겠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반도체도 종목마다 워낙 다 달랐어가지고 반도체 전체가 꺾인다라는 느낌은 좀 아닐 것 같고요.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올해 한 2배 올랐죠. 벌써. 근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올해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뭐 한 3,000원 올랐나요? 한 4, 5%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시장은 아까 우리 백진수 대표가 또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은 시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하는 힘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으니 반도체의 업황은 좋아질 것 같고 하니 삼성전자가 이번에 하반기를 좀 이끌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환율이 좀 너무 높아서 걱정이긴 한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시그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금리 인하라는 그 시그널이 강하게 좀 나오는 그 전까지는 아직은 좀 몇몇 정말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아서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잘 보시는 두 분 모두 일단 하반기 증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 지금 박 대표님이 금리 얘기 꺼내주셨으니까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제 금리는 이제 연준에서 위원들이 이제 투표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뭐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얘기하는 거는 조금의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두 번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연준 위원들 뭐 19명 중에서 대부분이 한두 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5명 정도가 한두 번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뭐 안 할걸요?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하긴 한다라는 거고, 일단은 미국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명목금리라는 게 있고, 명목금리는 이제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하고 이제 기간 프리미엄 준 건데, 기간 프리미엄 뭐 됐다고 치고 기대 인플레이션에다가 이제 이 실질금리를 더해야지 명목금리가 되는데, 이 명목금리가 너무 높으면 주식이 오르기가, 자금이 결국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S&P 500 지수 PER을 제가 보니까 22.6배 이렇게 보이던데, 이걸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뭐 한 4.4%? 이 정도 되거든요. 1년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라고 하면 4.4%인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이었다가 오늘 한 4.4, 4.5 되는 것 같았어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안전하기는 국채가 훨씬 안전하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은 뭐 너도 기대 수익률이 4고 너도 4야 이러면 안전한 걸 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분명히 금리를 인하하든지 해서 이 채권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야 뭐 물가가 요번에 6월 말에 PCE가
PCE 물가가 2.6이 나와서 그거를 보고 나면은 뭐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경기가 막아주는 면이 있어야 될 텐데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인지 두 번인지를 제가 예측하기보다는 있을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게 달러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백진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에서 이제 워낙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 금리를 내리려면 이제 조건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돼서 뭐 물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워낙에 금리를 미리 올려놨으니까 이제 인하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느낄 때 또는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욕구가 커졌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금리 인하가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경기로만 봤을 때 우리나라는 힘드신 분들 참 많지만 미국 경기는 지금 괜찮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 침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 그것 때문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CPI나 PCE 같은 지표를 보게 되면 뭐 점차적이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도 이제 매파적에서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1년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제 3.3%에서 3.0%로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연준의 목표치는 2%입니다. 2%지만 실제로 2%딱 됐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게 아니라 그 언저리 정도 오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치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7월 달부터는 파월 의장의 멘트가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월쯤 가면 이제 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2%대 중반까지 내려오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12월쯤에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반기 증시 전망을 비롯해서 두 전문가님의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한 뷰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는 AI 반도체주입니다. 그동안에 글로벌 증시를 이끈 AI 반도체주 최근에 거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IT 버블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계속 담아도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어떤 뭐 앞으로의 이제 잠정 실적이 남아 있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뭐 신경을 써도 되실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잘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필두로 얘기를 해보면 요새 반도체는 뭐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HBM 얘기는 다 아실 거고 HBM뿐만이 아니라 요즘 얘기 거의 안 나오는데 뭐 기존의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는 게 전부 다 지금 뭐 잘 팔려서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대전제를 하반기 반도체는 무조건 좋다를 두고 얘기를 좀 풀어가 보자면 네.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이익의 증가율이라는 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익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건 맞는데 증가율이라는 게 처음에 작년에 워낙 못했으니까 바닥 찍고 튀어오를 때 이익률이 갑자기 팍 뛰거든요. 그리고 이익률이 이제 좀 정체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는데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표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니까 반도체 전체 업종에서 4월에 400% 나왔다가 400% 좀 안 됐었는데 6월에 한 25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증가율이 막 250% 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작년에 워낙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400% 됐다 250% 되니까 충분히 좋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치를 보고 사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한 10배는 좋아질 것 같아 했다가 8배밖에 안 됐다 이러면 좋다더니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하이닉스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엄청 올랐잖아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네.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2등인데 2등 기업들의 뭐 저주까지는 아닌데 어떤 한계가 좀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2등을 했던 시총 2등을 했던 기업들이 바뀌어 왔지만 이 그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시총 비율이라는 게 최상단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언젠간 뚫고 나가겠지만 2000년 이후로 봤을 때 포스코가 2007년에 6.3%까지 커졌었고 2013년에 현대차가 5.7% 갔었고 22년에 LG에너지솔루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2등하고 반짝 뛰더니 그때가 7.7%였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오르면서 7.7%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꺾였는데 결국 2등 기업의 시총 비율이라는 게 뭐 완벽한 한계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7.7 근처에서가 최상단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삼성전자가 결국은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어서 이 시장 파이를 크게 해주고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밀리기에는 너무 실적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 파이를 크게 만들어줘서 똑같은 7.7이어도 큰 7.7을 만들어주는 게 시장을 볼 때는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뭐 아까 HBM이 아니라 또 뭐 전체 반도체가 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소위 말씀을 하는 그런 장비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반도체를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반기에는 주도주로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굉장히 좋게 봐주셨는데 그럼 백진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지금 박지현 대표님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아, 이제 삼성전자가 더 좋다고 예, 워낙에 설명 생각하시는 잘 거예요? 해주셨지만 이제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저는 하반기 때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지수 3,000포인트 갈 수 있다는 것도 결국 삼성전자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AI가 이끄는 쪽, 그러니까 HBM 쪽, 그리고 그 외에 뭐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전통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이쪽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AI만 달렸던 거예요. 반도체가. 범용 제품 쪽은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질 않으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엔비디아와 수요가 많다 보니까 HBM은 원래 비싼 반도체이기도 하고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실적이 크게 올랐죠. 그러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2배 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이 HBM에서 좀 밀렸단 말이죠. 하이닉스한테 좀 뒤처지다 보니까 주가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HBM에서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삼성전자는 그 다음 세대인 HBM4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범용 D램 쪽이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지금 HBM이 워낙에 잘 나가고 핫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군데밖에 없는데 HBM 쪽에 증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돈이 안 되는 반도체를 만들던 시설을 다시 ABM 쪽으로 생산 공정 변환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범용 D램 쪽도 이제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내년에 그 메모리의 부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걸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HBM은 내년에 마이너스 11%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근데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만약에 이 HBM을 제외한 범용 D램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의 상승폭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도 올라가겠지만 이 성장률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크게 보이고 또 삼성전자가 뒤늦게 키 맞추기 형태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